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실 지역에서 진담의 5월 9일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성 이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실 부천성모병원에서 일하시는 정준희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 신경성 이통의 특징과 약물 처방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은 2007년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졸업하시고 2017년에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이후에 신촌에서 트레이닝 받으시고요. 임상 강사까지 마친 후에 서울 의료원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고 2017년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올해 2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보름을 받으셔서 공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경성 이통의 특징과 약물 처방에 관해서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준희 교수님, 모니터 마이크 켜주시고요. 강의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윤진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비디오를 호스트가 중지했다고 떠서요. 풀어주시면. 네, 죄송해요. 잠시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희입니다. 먼저 그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지역의사 집담회에서 이렇게 여러 집담회 선생님들께 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경통성 이통의 특징, 그리고 약물 처방, 또 약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탈지아 관련해서 그 신경 분포 아나토미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이제 이통에서 1차성과 2차성 그 리퍼드 오탈지아 간별이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신경통성 이통에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포지노 신경통, 또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 그리고 글로소파링지알 뉴랄지아,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엇 너브 뉴랄지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치료로서 그 메디케이션하고 사이드 이펙트 주로 이제 안티컨벌선트나 그 트라이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 항우울제를 쓰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어 이너베이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신경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 이제 C2, C3나 또 크레니얼 너브 5번, 7번, 9번, 10번이 이렇게 분포하게 되겠고 그 특히 이제 크레니얼 너브나 이제 C2, C3가 이 파링스나 또 라링스 또 이게 같이 분포하기 때문에 연관 이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귀 주변으로 해서 웨이도에도 그 V3나 또 이제 그 크레니얼 너브 10번 또 7번 이렇게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 이통과 관련해서는 V3 또 C2, C3의 그레이터 오리큘러 러브와 레서 오시피탈 러브를 주로 이제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크레니얼 러브도 이따 말씀드릴 그 인터미엇 러브 관련해서 딥 오탈지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크레니얼 너브의 그 센서리 브랜치인 그 인터미엇 너브는 이 크레니얼 너브 7번 페이셜 너브와 같이 나와서 이 스타페디알 너브하고 코다 팀파니 사이에서 분지해서 그 이 웨이도 후방 쪽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경 분포와 관련해서 그 오탈지아는 이제 프라이머리와 이제 세컨더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오탈지아는 귀 자체의 패솔로즈로 인해서 중이염이나 웨이도염 또 모낭염 등 이런 귀 자체의 이 패솔로즈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병인 인자에 의해서 이제 세컨더리 리퍼드 오탈지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뉴랄직 오탈지아 관련해서는 트라이제미널 너브나 또 인터미디엇 너브 관련된 이제 제니큘러 갱글리온의 페인이 관련될 수 있겠고 그래서 우선은 이 이통을 호소할 때 1차성 이통을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오톨로지 이그잼을 시행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퍼드 오탈지아로는 크레니얼 너브 5번과 관련해서는 오리큘러 템포랄 너브 관련해서 TM 조인트 디스펑션이나 또는 덴탈 디지즈 등이 있을 때, 또 트라이제널 뉴랄지아가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고, 크레니얼 너브 7번의 포스트리어 오리큘러 너브 관련해서는 그 헤르페스 조스터 등 관련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제이콥스 너브, 크레니얼 너브 19번 관련해서는 톤실라이티스나 파링자이티스 등 이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으며, 크레니얼 너브 10번, 그 아놀드 너브 관련해서는 그 라링고 파렌지얼 리플럭스나 또는 베이걸 스티뮬레이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서비컬 너브 C2나 C3 관련해서는 서비컬 스파이니 디지즈 등 관련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통 중에서도 이제 신경통성 이통, 뉴랄지아는 이 임상 양상이 보통 이제 칼로 찌르는 듯한 이런 심한 통증을 이 관련된 너브가 분포한 지역에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탈지와 관련해서는 트라이제미널 너브나 글로소파링지알 또 페이셜 너브 관련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특히 이제 그로소파링지알 너브 관련해서는 테트라케인 같은 아네세지아로 그 테스트를 또 해볼 수가 있어서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링스를 이제 이런 아네세지아로 마취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되고 한 30분쯤 후에 다시 발생한다면 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트라이제미널 그로스파링지알 이런 뉴랄지아는 그 뉴로바스큘라 컴프레션이 관련돼 있다고 많이 보고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MRI에서 이런 컴프레션을 확인한다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페스트페스 조스터 이후에도 약 90일, 3개월 이후에도 수포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로패스릭 페인을 호소할 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한 100만 명 중 100만 명 정도 이 헤르페스 조스터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5에서 20% 정도 그 헤르페틱 뉴랄지아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여성이나 또는 고령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의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람제이언트 신드롬 같은 그 조스터에서 그 빨리 진단하고 또 스테로이드와 안티바이럴로 적절하게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래서 먼저 이제 다음으로 이제 트라이제널 뉴랄지아 말씀드리면은, 그 심한 그 짧게 발생하는 보통 수초에서 수초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칼로 찌르는 듯한 페이셜 페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록시즈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그 페인 에피소드 사이에도 계속 환자가 그 통증을 그 덜한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주로 V2나 V3 분포 지역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니레터럴 페인을 호소하게 되고, 그 페이셜 머슬 컨트랙션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으며, 그 스킨의 그 자극으로 인해서 페인이 유발될 수가 있어서 양치나 또는 뭐 먹거나 또는 말하거나 이러한 또는 찬바람이 자극에 의해서 이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고령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여성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 베스큘라 컴프레션에 의해서 트라이제널 러브의 그 러브 룻 엑시트 존이 이 컴프레션에 의해서 주로 수피리어 셀레벨 아터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컴프레션을 해서 즉시 이게 증상이 소실된다면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원인을 더 어, 그 근거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컴프레션한 베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이크로 베스큘러 디컴프레션을 했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이런 베스큘러 컴프레션이 아닌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두통학회에서 그 이제 진단 기준에서는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는 리커런트하게 파록시즈만하게 유니레터럴 페이셜 페인이 트라이제미널 너브 분포 지역에 수초에서 한 2분 정도 시비어하게 보통 뭐 찌르거나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듯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러한 그 자극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소파린지얼 뉴랄지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드문 신드롬으로서 마찬가지로 짧은 파록시즘을한 페인이 발생을 하는데, 웨이도나 통, 턴실,
또 이제 그 조 하악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로스 파링제알 너브의 오리큘러 또 파링제알 브랜치나 또 베이거스 너브가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드물어서 한 10만 명당 한 0.8명 정도로 유병률이 추정되고 있고, 그 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그 주로 한쪽에 편도 또는 이제 텅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이 파록시마라는 팅글링 페인이 발생하는데, 삼키거나 좀 씹거나 이런 파링스의 운동에 의해서 귀 깊은 쪽으로 이게 페인이 레디에이션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마찬가지로 그로스 파링제알 너브가 웨이거스 너브와 동반되거나 또는 동반되지 않은 컴프레션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컴프레션에 의해서 그로스 파링제알 너브와 베이거스 너브 디마일레이션에 의해서 페인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그로스 파링제알 뉴랄지아에서도 오탈지아 단독으로 발생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글로소 파링자 뉴랄지아에서 오탈지아는 보통 파링스의 페인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글로소 파링지알 너브의 팀파닉 브랜치의 뉴랄지아로 인해서 파링스에서 귀로 페인이 전달되거나 파급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귀에서 발생해서 파링스로 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고, 귀 단독에 귀에만 이게 페인이 이런 뉴랄직 페인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에서 리커런트하게 파록시즈말하게 유니레터럴 페인이 그로스 파링제알 너브 분포 지역에 수초에서 한 2분 정도로 시비어하게 팔로 찌르는 듯한 페인이 발생할 때, 또 뭐 삼키거나 기침하거나 이럴 때 유발되면 진단할 수 있다고 진단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인터미디엇 너브 뉴랄지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니큘러 뉴랄지아라고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페이셜 너브의 센서리 브랜치인 인터미디엇 너브와 연관돼서 발생하는 페인으로 유니레터럴하게 보통 딥 이어 페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률은 굉장히 드물어서 아직 뭐 유병률이 보고되진 않았고, 다른 뉴랄지아 이런 뭐 트라이제럴 뉴랄지아나 그로스파렌지알 뉴랄지아처럼 서지칼 치료로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스컴프레션이 이펙티브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치료로는 이제 메디케이션으로서는 카바메제펜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데, 그 외에 항정관제로서 가바펜틴이나 또는 사만계 항우울제 아미트리틸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다만 이제 롱텀 보고가 스터디가 없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도 메디칼 트리트먼트를 첫 번째 치료로서 시행을 할 수 있고, 반응이 없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국제죽통학회 진단 기준에서는 파록시즈말한 유리네타랄 페인이 인터미디엇 너브 분포 지역에 발생하는데, 수초에서 수분 동안 시비어하게 칼로 찌르는 듯한, 그리고 보통 EAC 포스트리어 월에 자극이 되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랄지, 오탈지아의 치료로는 이제 메디케이션과 서저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이제 이펙티브한 거는 마이크로베스큘라 디컴프레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치료로 이제 메디케이션을 먼저 고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메디케이션에 반응이 없을 때 서저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이제 안티컨벌선트로서 카바마제핀, 또 가바펜티노이드인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그리고 라모트리진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 TCA로 이 아미트리틸린이 좀 이펙티브하다고 몇몇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약제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이게 많이 사용하는 카바마제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뉴랄지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제로서 그 반응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만성 신경통 환자에서 약 70%에서 통증이 경감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기존은 그 시냅스의 볼티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을 더 안정화시켜서 이게 오프닝을 더 줄여주고, 따라서 시냅스 전달을 더 막아줘서 에퍼런트 페인 파이버의 액티베이션을 줄여줘서 페인을 경감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용량은 유지 용량으로 한 200에서 800mg 하루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는데 부작용으로서 드라우지니스가 흔하고 그거보다 더 이제 중한 이상 반응으로서 알레르직 래시나 특히 마이엘로 서프레션이 이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특히 이제 백혈구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는 CBC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그 혈액 림프계 또 이제 드라우지니스나 이런 게 좀 흔하게 매우 흔하게 중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 이제 기준에서는 3차 신경통에 효능과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용량은 보통 일일 200에서 400mg에서 최대 8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뭐 인부분기 2등급이니까 뭐 필요하면은 또 사용할 수 있겠고 다른 항바이러스제하고 이제 병용 금기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크레인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 메타 분석을 보면은 그 일부 만성 신경통성 환자에서 카바메제핀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의해서 써야 되고 또 장기간의 연구는 아직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제로 이제 가바펜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티드 게이티드 칼슘 채널에 작용해서 그 엑슨 익사이 그 흥분을 좀 줄여줘서 페인을 경감시키는 기전인데 유지 용량은 하루 900에서 300, 3600mg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 시비어한 뉴로패식 페인에서 약 3분의 1에서 통증이 경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으로서 이것도 이제 디즈니스가 좀 많이 보고되고 있고 식약처 허가는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용량으로 900mg 하루 사용하는데 총 3600mg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고 일일에 하루에 한 세번씩 나눠서 투약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제 5개월 이상의 투여 기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평가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금기는 2등급이고 그 용량은 이제 하루 최대 일일 최대 3600mg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 가바펜틴도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그 이렇게 3600mg까지 데일리 사용했을 때 일부 환자 일부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나 또 페리페럴 다이어베틱 뉴로패스에서 통증이 경감되긴 했지만 그 다른 신경통에는 좀 그 근거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급여 기준에는 대상포진후 신경통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3차 신경통에서 1차적으로 다른 약제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 음, 사용할 수 있다고 급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프리가발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어, 그 성인에서 말초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적응증이 되어 있고 그 용량은 일일 150mg에서 최대 60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가발린도 그 요양급여 고시에서 신경병증성 통증 중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급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모트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레시냅틱 소디움 채널을 블락해서 글루타메이트, 아스파테이트를 방출을 억제하는 것인데 하루 200에서 400mg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부작용으로는 그 아탁시아나 뭐 래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적응증에 이 신경병증성 통증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음, 그 시스테마틱 메타 리뷰에서도 이 라모트리진이 그 뉴로패식 페인과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서 이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CA 아미트리틀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미트리틀린은 그 세로토닌과 노르에드레날린 리업테이크를 막아서 그 이니비터리 페인 패스웨이를 더 활성화시켜서 페인을 이게 경감시켜 주는데 그 용량은 하루 25에서 120mg, 125mg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전에 그 뉴로패식 페인에서 1차 치료 약제로 많이 과거에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서 이제 안티콜리너직 이펙트, 또 카디오베스큘라 이펙트가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TCA를 사용할 때는 노인 환자나 또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서는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TCA는 그 효능 발효가 되기까지 한 수주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응증은 이제 우울증과 뭐 야뇨증이 돼 있긴 하고 뭐 다른 심혈관계 질환에 쓰는 이게 부정맥 약제들하고 병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시가 돼 있고 용량은 아까 보통 일일 최대 150ml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인에서는 이런 항콜린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급여 고시에서는 이 아미트립틸린 또 이 신경병 증상 통증에 아미트립틸린, 노르트립틸린, 이미피라민 같은 그 사망계 항우울제가 이게 사용할 수 있다고 급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미트립틸린도 이 시스테마틱 리뷰에서 그 일부에서 그 만족할 만한 그 통증 경감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이제 확실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에서의 메디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다른 그 뉴랄직 오탈지아와 비슷하게 이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 또 아미트립틸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 용량도 어떤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신경통에 사용하는 용량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바펜틴 1800에서 3600mg 사용했을 때 좀 될 수 있고 프리가발린도 300mg에서 600mg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졸음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미트립틸린은 포스테르페틱 뉴랄지아에서 아직 근거가 좀 명확하진 않지만 급여 고시도 되어 있고 해서 10에서 25mg으로 시작해서 하루 1일 70에서 150mg까지 증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통의 경우 리퍼드 오탈지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C2, C3, 프레니얼 러브 5번, 7번, 9번, 10번 등의 이어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이런 연관통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오탈지아에서의 뉴랄지 오탈지아는 그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나 그로소파린지얼 뉴랄지아, 그 인터메디엇 너브 뉴랄지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임상 양상이 이 심한 또 유니레터럴한 파록시즈마란 또 이렇게 찌르는 듯한 또 짧게 예, 지속되는 오탈지아가 특징이고 이러한 신경통성 이통에서 오탈지아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로는 메디케이션을 첫 번째 1차 치료로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메디케이션에 반응이 없을 때 마이크로바스큘라 디컴포지션 같은 서저리를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 메디케이션은 아직 그 명확한 근거가 없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카바마제펜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일일 200에서 800mg 사용할 수 있고 급여 기준에도 3차 신경통에 급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졸음이나 특히 중한 이상 반응으로 알러직 래시 또 마이엘로 서프레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때는 CBC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카바펜틴의 경우에는 일일 900에서 3600mg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 급여 기준에 대상포진후 신경통 또 다른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3차 신경통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급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뭐 디지니스나 퍼티그 등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미트립틸린은 일일 25에서 125mg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급여 기준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고시되어 있고 부작용으로는 안티콜리너지 이펙트, 또 카디오베스큘라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노인 환자나 또 심혈관계 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빨리 정리해 주셨네요. 예, 질문이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그냥 두통, 텐션에 대해 의한 두통, 네. 위통, 그리고 다른 그 오가닉 리전에 의한 감별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통 양상이 그 뭔가 paroxysmal하게 짧게 이게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제 신경통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특히 이제 연관통으로 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귀 이외에 파링스나 아니면은 이제 귀 주위에 뭐 페이셜 페인이나 같이 동반되지 않는지 꼭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뭐 드물긴 하지만 이제 이통 단독으로도 신경통 이런 뭐 그 5번이나 이제 9번 그 뉴랄지아에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양상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뭐그 엔세이드나 아세토아민오펜 이렇게 진통제를 좀 써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저도 카바마제핀을 좀 이렇게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엔세이드를 먼저 쓰세요? 타이레놀 안 쓰고? 보통 이제 타이레놀 그 아세토아민오펜 먼저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에도 반응 네. 없을 때는 제일 안세이드. 궁금한 거는 그냥 히스토리하고 피지컬하고 할 수 있는 감별 진단과 어, 우리가 이제 클리니컬 세팅에서 프라이빗 프랙티스에서 영상 검사 뭐 CT를 찍는다던가 MR을 찍는다던가 하는 거에 대한 네. EDX 기준 인디케이션 어떻게 잡고 계세요? 어, 사실 뭐 이게 보고된 그 연구에서도 이럴 때 꼭 그 뭐 바스큘라 디컴프레션 되게 컴프레션을 감별하기 위해서 꼭 MRI를 꼭 찍어야 된다 이런 보고는 없고요. 이제 바스큘라 컴프레션이 주요 기전으로 생각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저도 뭐, 뭐 이런 바스큘라 컴프레션을 염두에 두고 MRI를 많이 찍진 않지만 그 보통 또 사실 신경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서 다만 이통 단독이 아니고 이제 페이셜 펜이 동반되거나 파링스나 다른 크레니얼 러브 연관된 그 분포 지역에 통증이 같이 온다 그러면은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사실 저도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예,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고 페인만 있고 딥 인사이드 페인 있는 경우에 스컬 베이스 튜머나 PPS 튜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심플 오탈자라고 해서 저희가 뭐 오탈제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뭐 익스터널 네. 오타이티스도 있고 OME도 있고 뭐 크로닉 오타이티스 미디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텐션 헤드액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해결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꼭 브레인 CT나 MR을 넥시티 같은 거를 클리니컬하게 해보는 거는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이유재 선생님께서 채팅창 보시면 귀 주변에 전기 오듯 찌릿찌릿 두통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일까요? 장준희 선생님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 충격, 또 이렇게 찌르는 듯이 이렇게 통증이 온다면 일단 신경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다만 그 이제 그 아까 말씀 진단 기준에서도 이런 그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나 그로소파링지알 뉴랄지아는 다른 그 두통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통까지 호소한다면 그 편두통이나 편두통이 동반되지 않는지 그것도 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고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경통성 증상을 호소한다면은 어, 뭐 아세토미노펜 같은 일반 진통제를 먼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찌르는 듯이 그 간헐적으로 계속 보통 이 통증을 호소한다면은 카바메제핀 같은 신경병 증상 통증 이통에 쓰는 그 메디케이션을 이렇게 뭐 단기간 쓰는 거는 큰 부작용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좀 먼저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유니라ter하게 오는 경우에 뭐 이런 뉴랄지아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TMJ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TMJ 프로블럼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피지컬 해보시고, 예, 마우스 오프닝 해보고, 귀나 TMJ 쪽을 좀
팔페이션을 해보시고 그러시는 것도 감별 진단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TMJ 프로블럼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파로타이티스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림파드노패스로 오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피지컬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생님께서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요. 어, 아래쪽 거를 먼저 대답을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위에 거를 대답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음, 그,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마스토이드 부위, 옥시피탈, 이제, 레스 옥시피탈 러브, C2나 C3 관련해서 이게 뉴랄지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그, 주로 이제 그 옥시피탈 쪽 페인은 주로 이제 C2, 서비컬 너브 C2나 C3 관련해서는 이제 서비칼 디지즈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통 그 신경 분포 지역을 보면요. 그래서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뭐 옥시피탈이나 그 C2, C3 지역에 오탈자를 호소한다면은 그 연관통으로서 그쪽 서비칼 스파인의 디지즈나 그, 그걸 좀 같이 연관되지 않았는지 감별을 어, 하면 될 것 같고 그 수포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그 이제 항바이러스제 보통 그 사용할 때도 이제 급성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포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고 그런 에서는 없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그 꼭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급성기에 사용해야 되고, 그 포진 후 신경통으로서 뭐 3개월 이후나 계속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카바제틴 같은 신경통 그 메디케이션을 좀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베이거스 너브 관련해서는 그 진단 기준에도 이제 베이거스 너브 단독으로 뉴랄지아가 발생 그 진단 기준에는 없습니다. 보통 그로스 파링잘 너브하고 동반돼서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베이거스 너브와 연관돼서 오탈자가 발생한다면은 그 베이거스 너브 분포 지역, 이제 라링스나 또는 이제 뭐 기존 케이스 리포트 보면은 그 이제 그 아리드미아와 연관된 이통도 있다고 돼 있어서 그 베이거스 너브 분포된 그 GI 트랙트나 또는 라링스 이런 거와 증상이 같이 동반되지 않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별 진단을 위해서 EGD나 뭐 어브도men CT까지는 꼭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시행해서 뭐 진단에 도움이 됐다 이런 보고도 좀 없는 것 같고요. 그 아래쪽 김인범 선생님 질문도 한번 네네. 읽어보실까요? 저희 음, 이제 일과성 연관통 예, 질문 감사드리고 그 사실은 가장 흔한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인통과 연관된 그 뉴랄지아에서 이제 크레니얼 너브 5번 또는 이제 9번이나 10번 아니면 7번 인터메디 너브 단도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후통을 동반하는 경우면은 아무래도 그 신경 분포 지역을 고려할 때 그 크레니얼 너브 9번 글로스 파링지알 뉴랄지아와 관련돼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만약에 그 인후통하고 이통 또 아니면은 그냥 더 단순하게 뭐 톤실라이티스나 파린자이티스 때 같이 이통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드물지만 이런 뉴랄지아에서도 뭐 오탈자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일단 임상 양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통성 이통인지 그리고 다른 이제 인후통이 동반되지 않는지. 그래서 어쨌든 치료는 이런 어떤 신경이 연관되는지 그거보다 이제 신경통성으로 증상을 호소할 때 이제 일반적인 진통제 반응이 없고 또 이런 보인다면은 이제 그 카바메제핀 같은 신경통성 약물을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요. 예, 그 이런 신경성통 이통이나
알 수 없는 샤프한 페인 뭐 이런 것들이 참 감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진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외에 역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튜머러스나 뭐 말씀드린 것처럼 TMJ 혹은 이재원 선생님 질문하신 마스토이드 포스티리어 에리어의 서비컬 림파아데노패스인데 안쪽에 숨어 있는 두피 안쪽에 숨어 있는 말리그넌트 멜라노마 메타스타시스 뭐 혹은 다른 베이잘셀 카시노마의 메츠 뭐 이런 것들도 피지컬을 꼼꼼히 하셔서 네. DBX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히스토리 하시다 보면 딥시티드 언컴포터블 페인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이통과는 구별을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스테바이즈로 약을 어떤 식으로 쓰세요? 타이레놀 2주 쓰고 반응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통으로 이제 내원했을 때, 물론 이제 1차성 이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과 진찰을 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원인 될 만한 뭐 중이염이나 웨이드염이 없다. 그러면 통증 조절하기 위해서 그 타이레놀 에세트아미노펜 먼저 사용을 해보고요. 뭐 2주, 뭐 길게는 뭐 4주까지 쓰긴 하는데 보통 뭐 2주 정도 써봐서 전혀 반응이 없고 환자 계속 찌르는 듯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면은 그때는 다른 이제 페이셜 페인이 동반되지 않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페이셜 페인도 동반되고 다른 통증, 신경통이 동반된다 그러면 사실 환자가 많이 심하게 호소하면 저도 이제 어,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환자가 뭐 약을 원하면은 일단 카바마제핀을 먼저 좀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사용을 해봅니다. 저는 그 카바마제핀이 뭐 테그레톨이나 아니면 카바제핀이 예. 100mg도 있고요. 200mg도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저용량부터 사용해서 지금 한 100mg 하루 3번 아니면 뭐 하루 2번이나 3번 이렇게 뭐 최대한 2주 정도 뭐 그리고 환자분한테는 혹시라도 이제 뭐그 골수 억제 같은 이제 부작용도 약간 그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지 끊으시라고 해서 뭐 사용하고 보통은 CBC 팔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보통 한 달 이내에 사용할 때는 크게 큰 심한 그 중한 이상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장기간 한 달 이상 보통 어떨 때는 뭐 3달 이상 이렇게 뭐 너무 장기간 사용할 때는 꼭 CBC 팔로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2주 간격으로 팔로우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성 선생님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강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벌레 기어가는 듯한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이 꼭 있죠. 예. 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예, 요거는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 증상을 뭐 저도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원래 기어가는 듯한 불편함은 사실 증상 임상 양상이 신경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보통 소양증, 가려움하고 동반될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습진성 웨이드형, 그 엑제마스하게 이제 그 웨이더 피부가 좀 부어 있거나 또 평소에 귀 자주 후비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아니고 뭐 기어가는 듯한 가렵고 간지럽다 이렇다면은 이제 그 습진성 에이드형을 염두에 두고 실제 그 웨이도 소견이 그런 습진성 피부 소견을 보이면 당연히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뭐 진통제나 환자가 보통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고 뭐 하기 때문에 진통 일반 뭐 타이레놀이나 아니면 뭐 당연히 카바메제핀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테로이드 사용하면은 다른 원장님들은 많이 경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또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쓰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안내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5월 9일 일정을 마치고요. 다음 5월 16일, 5월 15일에 부처님 오신 날 잘 지내시고요. 16일 목요일 아침에 연세의대 수학인외과 김가희 교수님 모시고 GERD 최신 치료와 가이드라인에 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